화면 공유하면 되나요? 네. 재밌다. 안 되는데? 준비 많이 하셨죠? 잠깐만요. 네. 지금 체크되어 있는데? 됐어요? 네. 네, 지금 보이나요? 보여요. I can see. 보여요. 뭐야. 잠깐만요. 보이죠? 네, 잘 네. 보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나연연구소 이거 미니 특강은 일단은 우 대표님께서 저를 이제 리더로서 한번 자리를 만들어 주신 계기가 됐고, 솔직히 저도 뭐 강의력이 좋거나 뭐 어떤 준비가 많이 되어 있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에요. 솔직히 이제 뭐 강의력 이런 거는 전혀 없는 편이고, 그냥 1대1 피드백하고 뭐 그룹 코칭 이런 거는 조금 할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큰 자리를 마련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또 같이 부방장님들이 같이 힘을 도와줘서 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좀 저도 채우면서 이 강의를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많이 봐주세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나연구소의 미니 특강, 여기 취지와 목적과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자격 요건과 효과, 그다음에 나의 컨텐츠 방향성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할게요. 일단은 요거는 저의 프로필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일은 여성 전용 30분 순환운동 커브스라고 여성 근력운동 하는 곳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공은 내교육 융합학이랑 뇌개반 감정 코칭학이라고 이거 같이 전공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지금 병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교육 콘텐츠라고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잠재력 코칭 연구소인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여기 옆에 보면 재능 컨설팅, 외행 진로 컨설팅, 몸가짐 컨설팅이라고 이렇게 준비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 대표님을 통해서 책을 이제 낸 것이 내 직업을 소개합니다. 그 책하고 지금 이루미 작가님하고 같이 하고 있는 책 중에 내 인생을 바꾼 사람들 중에 그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아직 쓰지 않고 집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곧 마무리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뭐 자격증이라보다도 이거는 30대에 제가 딴 거라서 직업 상담사가 이제 자격 부여를 갖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많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직업에 관련된 거, 재능에 관련된 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좀 도움이 되겠다 싶고, 지금 이 밑에 있는 자격들은 제가 이제 보통 스포츠 센터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회원님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좀 공부를 하면서 자격을 좀 취득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소도구 이제 메디컬 트레이닝이랑 체형 교정 쪽에 이제 좀 자격이 있고, 그다음에 퍼스널 트레이닝, 그다음에 산후제약 전문가 이런 과정들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나연구소의 미니 특강은 처음에 취지가 이제 강의나 교육, 이렇게 나를 알리기 어려운 분들 대상이고요. 저희 같이 컨텐츠는 있는데 정말 첫발 내딛기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 위주, 그 다음에 소통하면서 컨텐츠와 아이디어를 서로 구축하고 생산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을 취지를 하기 때문에 그냥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셔도 오면서 여기 있는 분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콘텐츠가 나올 수도 있고 좀 용기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꼭 참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은 나연구소 미니 특강을 하면서 성장하는 거, 그리고 자신감을 많이 얻어갈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여기서 서로 소통하며 생산적인 아이디어 도모하는 거. 저는 이 미니 특강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만들고 생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첫 발을 내딛으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같이 하셨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는 시간은 매주 일요일 저녁 9시부터 10시, 약 1시간 정도 잡았고요. 어떻게 이거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
두 분, 그러니까 두 분이 강의하실 분 두 분을 초청을 해서 20여 분간 본인의 컨텐츠를 알릴 수 있는 기회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알리고 싶은 뭐 컨텐츠가 있으면 PPT를 준비하셔도 되고, PPT가 힘드시면 뭐 종이라도 적어서 내가 뭐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뭐 의견을 나누고 싶다, 아이디어를 나누고 싶다, 이런 부분도 되게 괜찮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뭐 자격 요건은 큰 거 다른 거 없어요. 한 줌의 진짜 용기와 성장을 하고픈 욕구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해요. 저처럼 그냥 들이대고 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나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소개를 하고 싶어서 일단 이렇게 발표 자리에 섰고, 제가 하고 싶은 역할은 그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자질, 진로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싶은데, 이거를 생각을 했던 거는 원래 30대부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30대부터 내가 대체 뭘 좋아하지? 뭘 잘하지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그 명리학이라고 음양오행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싶고, 또 관심 있었던 분야가 음양오행 쪽인데, 이거를 요즘 이렇게 조금 더 깊이 좀 들여다 보니까 보통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상생상극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이 상생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목표에 맞는 이 사람이 준비와 전략을 잘 짜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재능에 맞게 준비하고 있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생은 이 사람이 어떤 재능과 자질을 갖기 위해서 나의 자질에 맞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목표에 맞는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과정을 보고, 그 상극이라는 거는 보통 결과를 얻겠다는 정확한 목표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기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다는 버티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상생이라고 하는 준비가 되게 필요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생보다는 상극이 좀 더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어떤 결과물을 내고 어디 나가서 검증을 받고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이렇게 뭔가 타겟층을 이렇게 노린다든가 어떤 목표가 되게 필요하기 때문에 상극이 잘 되어 있고 상생이 잘 되어 있으면 어디 나가서 결과물을 상당히 잘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되게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흔히 많이 좀 알고 있는 뭐 애니어그램이라든지 보통 MBTI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도구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 음양오행 상생상극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그 사람의 강점이라든지 그 사람의 유형은 어떤 파트를 가도 다 있거든요. 다 있는데 중요한 건 대체 이 사람이 어떤 자질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거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하고 깊이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보통 그걸 했을 때 이 사람의 강점하고 이 유형은 알겠는데 대체 이 사람이 지나온 세월 속에서 시간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제대로 왔는지가 되게 궁금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주고 앞으로 갈 나에 대해서 어떤 거를 준비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피드백을 되게 해주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오행의 상생상극으로 나중에 이제 요거를 해드릴 것 같고, 말 그대로 이게 상생상극이라는 거는 본인의 재능에 맞게 준비된 과정으로 결과물을 잘 낼 수 있는지 그 변화되는 과정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피드백을 할 수 있게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하게 될 프로그램하고 목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봤는데, 첫 번째 적어놓은 거는 나의 잠재된 재능, 그리고 나의 잠재된 재능을 찾아가는 그 사주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뭐 제가 우 대표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거 한 4월쯤에 제가 하고 싶다라고 좀 미리 언지를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준비 과정에 있으니까 내월 한 4월쯤 되면 이 프로그램 어느 정도 완성도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보통 여기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상생상극으로 재능을 찾고 어떻게 준비돼서 찾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준비된 재능으로 그 사람만의 성과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 방법들이 다 다르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그 오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생년월일시로 이렇게 사주팔자 보듯이 하는데 그 위치에 따라서 성과내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내 재능을 직업화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직업화하려면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나중에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피드백해 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 이 두 번째 오행별 그룹 코칭은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 첫 번째 프로그램을 이수한 분들 대상으로 일단은 코칭을 좀 해드리고 싶거든요. 이제 오면 나중에 이제 목화 토금수라고 해서 오행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오행이 다 같이 똑같지가 않고 어디에 무엇이 위치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이게 디테일하게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나중에 1대1 뭐 피드백 할 시간도 있겠지만 나중에 오행별 그룹 코칭할 때 뭐 화를 쓰는 분, 뭐 목을 쓰는 분, 금을 쓰는 분, 수를 쓰는 분 다 다르거든요. 그분들이 대상으로 어떻게 앞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되고 어떻게 결과물을 내야 되는지를 다 코칭을 할 수 있을 거니까 이거는 나중에 재능 프로그램 입수한 분들 대상으로 다시 코칭할 때 다시 말씀을 따로 드릴 거고요. 여기 보면 오행 잠재력 코칭이라고 해서 이건 1대1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제 프로그램 거의 대부분 보면 보통 코칭이나 컨설팅 쪽에 좀 분야가 좀 이렇게 압축이 돼 있어요. 왜냐면 제 특성을 보니까 뭐 이렇게 강의하고 뭐 교육하고 이런 걸 엄청 선호하거나 이런 것 같지 않고 성격 자체가 워낙에 내성적이고 현장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한 8년, 9년, 회차로 9년이 되는데 거의 1대1 상담을 좀 많이 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씩 1대1로 된 쪽으로 좀 특화가 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련돼서 좀 프로그램이 많이 짜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재능 컨설팅은 말 그대로 이제 회원제로 나중에 운영을 좀 하게 될 건데 보통 이 사람의 재능, 자질, 잠재력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설계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재능에 대해서 수치화를 좀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재능에 대한 수치화를 이렇게 막 맞춰서 1년간 그 한 달 한 달 무엇을 준비를 해서 나가야 되는지를 다 수치화를 해서 피드백을 컨설팅을 해서 다 드릴 거라서 이 사람이 재능, 이 사람이 잘 해야 되는 분야, 집중해야 되는 곳 이런 거를 다 피드백하고 컨설팅 하는 쪽으로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몸가짐 컨설팅은 제가 이제 운동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들, 회원님들한테 이제 하고 있던 프로그램들을 이제 여기에 이제 교육 프로그램에 맞게 다시 응용을 해서 이제 요거를 다시 한번 프로그램을 만든 건데, 내년 2월경쯤에 한 2주간 습관 성형 프로그램으로 재능 기부를 할 예정이거든요. 2주간. 그러니까 이때 한번 해서 습관을 어떻게 성형해서 재밌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이렇게 참여를 할 거니까 그때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는 마지막으로 나중에 별도 공지를 할 예정이니까 그때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제 목표는 2022년 나의 목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적어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같이 여기 우 대표님하고 나 연구소에 이제 협업을 하는 뭐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거니까 미니특강을 이제 활성화해서 이제 모두 이제 나의 재능들을 이라는 컨텐츠를 한 발 한 발 이제 성장할 수 있게끔 이제 활성화시키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준비한 것들, 제가 이제 잠재력 코칭 연구소라는 그걸 만들고 내 컨텐츠를 유료화 아웃풋하는 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배워가는 것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세 번째는 이렇게 네이버 엑스퍼트라고 해서 보통 네이버 엑스퍼트로 보면 그 유료하는 그 컨텐츠 저희가 있어요. 보통 지식인으로 활동을 해서 나중에 그 유료화를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지금 보통 명리학 쪽으로 이렇게 컨설팅으로 이렇게 코칭 완성계 강의를 듣는 게 그 과정을 듣는 게 있는데 그 과정이 끝나면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임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거든요. 그렇게 부여가 되면 그래서 활동을 하고 임상을 많이 쌓고 그 다음 그 단계로 올라가는 게 보통 전문 분야를 이제 어떤 전문 분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분야를 결정하게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재능이라든지 이런 직업 진로 쪽으로 되게 관심도 많고 이런 쪽으로 또 내가 잠재력 코칭 연구소의 할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아마 제 전문 분야가 아마 재능, 자질, 직업 진로 쪽으로 아마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미리 염두에 놓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제 이제 또 마지막으로 단톡방. 제 단톡방으로 이제 활성화할 수 있는 고민들 이걸 어떻게 활성화하고 할 것인가 이거를 참 내가 우 대표님 그 단톡방에서 진짜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저 나름대로 운동센터에서 보통 커브스에서 하지 않는 것들을 거의 그러니까 보통 회원권이나 운동하는 방법 이외에는 거의 제가 이렇게 보통 응용하고 제가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방법으로만 추구하고 있는데 진짜 우 대표님이 하는 이 단톡방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을 진짜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고맙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제시해주고 알려주셔서 그런 방법은 진짜 제가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건강 챙기는 거. 제가 이번에 2011년도에 아니 이번에 오면서 작년 올해 고생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12시간씩 13시간씩 이제 운동센터에서 엄청 많이 제 건강을 돌보지 않고 엄청 일로서 산 사람이라서 하다 보니까 내 과정과 일사에서 균형도 되게 많이 깨지고 그리고 건강도 되게 많이 잃어서 제가 뭐 수술 날짜 좀 잡혀 있는 것도 있고 되게 정신이 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가 올해부터 생각했던 게 정신 차리고 진짜 건강 챙겨야 되고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내가 이 하는 일에서도 방향성을 못 찾고 저기 하지를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민도 많이 해서 내년에는 건강도 되게 잘 챙기고 가정과 일 사이의 균형을 잡고 밸런스를 좀 맞춰가는 거. 그래야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들이 차곡차곡 튼튼하게 맞춰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잡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진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인연들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왜 그러면 워낙에 성격적으로 되게 내성적이라서 바깥으로 활동한다기보다 일일이 끝나면 집에 와서 조용히 책을 읽고 뭔가 편하게 있고 에너지를 바깥으로 쓰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좀 내 안에 축적되어 있는 스타일이라서 집에서 많이 책 읽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는데 여기 계신 우 대표님, 부방장님 또 여기서 알고 지낸 모든 분들이 그 에너지를 제가 다 이렇게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지금의 제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인풋을 하고 있는 것들을 아웃풋 할 수 있게 도와준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런 부분들을 차곡차곡 해서 잘 만들어서 이런 분들을 또 다시 다른 분들한테 다시 에너지를 전달해드리고 그분이 부족한 점, 아닌 분이 채워야 되는 점, 그분의 자질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이야기를 끝냈고 좀 부족하긴 하는데 좀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채워가도록 노력하고 하겠으니까 주위에서 많이 피드백 좀 주시고 많이 도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뭐 차분하게 말씀 너무 잘하시고 이게 듣다 보니까 말 이게 못하는데 오늘 되게 잘했어요. 한 번도 안 떨고 버벅거리지 않고 잘하시는데요. 그죠? 나 말 못하는데 아니 지금 전혀 막힘없이 술술술술 완전 청산 뉴스였습니다. 아니 그래? 나 말 진짜 완전 못하는데 잘했어요. 완전 잘했어요. 20분 진짜? 부족하죠, 선생님. 20분 부족하죠? 부족하실 연습 것 한 번도 안 같아요. 했고 이것만 딱 PPT만 더 만들어 해도 놓고 될것 지금 처음 펼친 거예요. 2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듣다 보니까 이게 남이강이 우리 잠재력 코칭 연구소랑 되게 매칭이 잘 되는 프로그램 같아요. 그죠? 사람들 잠재력을 끌어주려고 하는 연구소니까. 그러면 지금 진짜 우 대표님이 이거 하라고 그래가지고 준비만 하고 지금 약속 있어갖고 왔다가 후다닥 이렇게 마무리를 한 거라서 PPT만 만들고 뭐 연습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었고 그냥 내 생각대로 편하게 이야기하자 이라고 들어왔거든요. 원래 근데 평상시에 내가 말씀 되게 스타일이 좀 잘하세요. 빨라서 평상시에 제대로 알아듣지. 잘하잖아. 내숭은. 나 대충 나 아니야. 나 이런 거 되게 싫어해. 이런 거 되게 싫어. 너무 웃겨. 짱이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 구경 대표님 보니까 되게 반갑다. 그리고 그 구경재 우리 대표님도 하셔야 되는데 구경재 대표님 진짜 강의력 짱이더라. 맞아요. 저분은 아유. 저분은 진짜 강의력이 있으시더라. 아유, 전문가 선생님들 여기 앞에서 부끄럽죠. 아이고, 너무 겸손하십니다. 우리 그러니까. 김정미 대표님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먼저 발표하신 선영 대표님께 뭐 질의응답 한 5분 정도 하고 이제 다음 발표자 하면 어떨까 싶네요.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나 봐. 아까 전에 상생, 상극이 뭐 서로 상생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다 그죠? 다른 의미가 있네요. 아니, 상극은 원래 상생상국이 보통 이제 이게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나중에 좀 뭐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면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런 상생관계를 얘기하는데 보통 재능 쪽으로 관련돼서 했을 때는 이 상생이라는 게 이 사람이 준비를 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예를 들면 지금 우 대표님이 이런 콘텐츠가 나오기까지 준비해 놓은 과정이 지금 2020년이죠. 아마 16년, 17년부터 뭔가 다 준비를 하고 계셨을 거예요. 아닌가요? 당연히 근데 당연히죠. 2016년, 17년부터 뭔가 이제 다른 생각 이런 콘텐츠라든지 뭔가 블로그라든지 뭔가를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될지는 몰랐었겠지만 뭔가 눈에 보이지 않게 이런 결과물을 그때부터 뭔가 준비해서 작년부터 이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보통 2, 3년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올해 뭔가 콘텐츠가 나오고 했던 분들은 최소 2019년, 20년, 21년부터 준비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저도 2019년부터 교육 콘텐츠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2020년부터 이제 내 브랜드를 뭘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올해 이제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과정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언제부터 어쩜 이런 저렇게 준비를 하고 정확할까? 마인드를 갖고 있었지라고 보고 이제 결과물들을 보는 것들이라서 나중에 하다 보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일반 유형적인 거랑 좀 많이 달라. 이건 좀. 그러니까 선생님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이건 음. 명리학 같은 건가요? 아니면 맞아요. 음, 명리학인데 명리학은 보통 상담할 때 결과만 알려주잖아. 그렇죠. 근데 저도 그런 거에 관심 많아서 되게 상담을 많이 받았는데 성이 안 차는 거야. 저는 그 결과물을 알고 싶었던 게 아니라 뭔가 과정을 되게 알고 싶었던 건데 이 중에서 내 한 파트를 제가 그 강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말하는 뭐 상상하자 같이 살자라는 거야. 그러면 쟤랑 상극이야 할 때 뭐 그런 거 한자 있잖아요. 네. 그거를 명리학적으로 푼 거예요? 아니면 한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 같은 말인데 이걸 재능으로 쓰거나 어떤 자질을 찾을 때는 상생상극이라는 거를 아까 표현한 것처럼 준비가 제대로 됐는지 이 결과물을 위해서 목표를 잘 잡고 결과물을 나중에 성취를 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이것들을 보는 거라서 나중에 좀 되게 좀 복잡해요. 이거 보려면. 근데 연습 들어가려면. 대표님은 상생, 아까 발표하실 때 상생도 중요하지만 상극도 상극, 중요하다. 네, 상극이 더 중요해. 네, 그러니까 제가 제 사주 오행을 보면 상생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만 맨날 하는 게 맨날 준비만. 인풋만 하는 게 아웃풋을 안 하고. 저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ready, set도 중요하지만 fire 해서 일단은 맞아. 발사를 해라. 뭐 액션 하라는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액션이 다 달라, 사람마다. 준비를 해야 되는 기초 분야가 있고 활용 분야가 또 있거든요. 크게 나누면 기초 분야는 자기 개발을 되게 되게 자기 그 스펙을 잘 쌓아야 되는 사람들이야. 근데 내가 볼 때는 우 대표님 같은 활용 쪽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오행을 아직 보지 않았지만 저분은 뭔가 다 뜯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지르고 그때부터 콘텐츠를 만들어가서 하는 쪽에서 활용 쪽에 가까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의 기본적인 마인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분야, 그 오행의 기초 분야인지 또 활용 분야인지에 따라서 준비되는 과정들이 다 달라요. 배워야 돼. 진짜. 그래서 이거를 만약 그 활용 분야에 있는 사람이나 준비만 자꾸 하려고 하면 결과물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저 우 대표님처럼 해야지 결과물 확 나와. 현장에서 검증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본인이 알아가는 거 엄청 더 빨리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거야. 복지에서. 그럼 그 오행이 명리학에서의 그 주 오행하고 동일한 거예요? 음양오행.
근데 보통 재능을 보려면 상생상극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다 달라. 이 사람의 직업의 위치를 보려면 겨우로 봐야 되는 게 있고, 성과를 내서 돈 얼마나 잘 벌 수 있나를 보려면 또 다른 파트를 봐야 돼. 그러니까 파트가 선영 다 달라요. 대표님은 주 5행은 어떤 거세요? 왜? 응. 나 간목. 목이요? 목용신이야. 목이신 거예요? 간목용신은 기초 분야 쪽이라서 내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체계가 딱 잡혀 있어야 돼. 체계가 잡혀 있으면 큰 틀이 딱 정해져 있으면 내 내가 땅에 아웃으로 선영 나가는 거야. 대표님 심어야겠다. 내 땅에는 선영 대표님 심어야겠다. 전 땅이에요. 응. 근데 심어야. 나중에 다 설명드릴 거예요. 이게 어떤 오행이고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 이게 간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땅이 똑같은 게 굉장히 아니라 넓어요. 큰 틀만 비슷할 뿐이지 귀여워. 디테일한 부분은 다 달라서 그거는 응. 나중에 1대1 코칭할 때 다 들어갈 거예요. 저는 굉장히 땅이 넓거든요. 오세요. 음. 다들 오세요. 땅 되게 넓어요, 저는. 엄청. 황무지야, 문제는 아직. 많이 심어야지. 놀러 오세요, 제 땅으로. 알았어요. 없으면 이제 소희 대표님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시작해 볼까요? 네. 네. 보이실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이소희입니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우 대표님 처음 만나고 공전 시작할 때마다 정말 어색했었어요. 그 말이. 작가라는 말이 스스로 호칭하는 게 참 어색하고 쑥스럽고 이랬는데, 이제 좀 당당하게 얘기하려고요. 작가 이소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우경아 대표님이 바로 이렇게 내일 하라고 그렇게 해주셔서 제가 PPT도 오늘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푸시를 해주니까 또 이렇게 실행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PPT 우리 대표님들과 함께 잘 나눠볼 건데요. 제가 준비한 건 제 이제 주요 콘텐츠가 이제 아무래도 책 쓰기다 보니까 이제 우리 대표님들한테 글 쓰는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냥 저만의 뭔가 좀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끌리는 글쓰기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근데 이제 글을 잘 쓰는 노하우 같은 거를 제가 실천하고 있는 거를 우리 대표님들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드리기 전에 제 소개를 간단히 해보자면 이제 지난번 특강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연아 대표님하고 좀 처음 오신 분들 있으니까 저는 원래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함께 수업하던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이었는데 또 특이하게 제가 초등에도 있었거든요. 초등에도 있다가 코로나 덕분에 수업이 없어졌어요. 수업이 없어지면서 제가 뭘 해야 될지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우 대표님 항상 말씀하시는 거 나다움 이거를 고민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역시 글쓰기더라고요. 독서를 좋아했고 글쓰기를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글을 써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밑에 보면 출판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소의 비밀일기라고 썼어요. 썼는데 투고를 막 했죠. 네, 투고 이것도 나중에 다 이제 그 과정이 지나가면 우리 대표님들한테 한번 이렇게 강의를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썼는데 투고를 했는데 이제 받아주시는 데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작가로서 뭔가 삶을 살고 싶은데 그 방향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우리 우 대표님을 온라인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뭔가 작가로서의 길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 이제 공저에 참여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엄마라는 우리 공저책을 10월에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 대표님 손을 잡고 작가로 데뷔를 했고요. 근데 이게 또 첫 시작점인 게 그 고리고리 이렇게 연결되어 가다 보니까 미소의 비밀일기가 제가 출판 계약이 되었어요. 대표님들. 네, 제가 지난주에 배웠거든요. 행복한 나무 출판사라고 계약을 드디어 했어요. 1년 동안 이제
이제 좀 부끄러워서 뭐 얼마 동안 했다 이런 말은 안 했는데 1년 정도 했습니다. 1년 정도 했었고 출판사에 투고를 한 거는 제가 88군데 했어요. 네, 100군데 채우기 전에 이제 다행히 정말 이제 운이 좋게 이제 계약을 하게 돼서 이제 그것도 지금 수정 작업에 들어갔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작가라는 말이 좀 이제 제 스스로 좀 떳떳한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요즘 참 기분 좋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 대표님이랑 1월 달에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 드릴 건데요. 이렇게 우 대표님이랑 콜라보로 해서 글 쓰는, 좀 편안하게 글 쓰는 우리 블로그로 글 쓰는 프로젝트 한번 진행해 볼 거고요. 지금 공저 작가님들하고 하고 있었는데 교정 교회를 함께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혹시나 자기가 뭐 전자책 혹은 개인책 이렇게 내실 때 조금 내 원고를 누가 좀 봐줬으면 좋겠다, 피드백이 필요하다 이러신 분들은 저한테 문의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의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누구나 컨텐츠가 있어요. 저도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우 대표님이, 제가 처음 우 대표님을 만났던 게 전자책 쓰고 네이버에 인물 등록하기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우 대표님을 이제 온라인 그거에서 강의에서 만난 거예요. 연아 대표님 피곤하시죠? 울면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 우 대표님 만났는데 나 뭘 써야 되지? 되게 고민했었는데 우리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제가 잠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 엄마 공저예요. 네. 근데 이제 컨텐츠는 우리 우 대표님이 주제가 있었죠. 우리 엄마라는 그 주제하에 이렇게 17명 작가님들이 모였었는데 각각 다 자기 고맙습니다. 아이고 센스 있으셔라. 이게 각자 자기가 다 쓸 내용이 있어요. 우리 선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잠재력, 우리 은희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뭐 우울증, 우리 서현 대표님 같은 경우는 강점, 우리 연아 대표님 같은 경우 영어 컨텐츠 다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걸로 쓰면 되세요. 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엄마라는 컨텐츠로 다 모였지만 자기가 경험해오고 살아온 인생치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이야기가 다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비슷한 이야기를 쓰더라도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글은 다 달라지기 때문에 다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끌리는 글쓰기는 자신의 강력한 컨텐츠가 된다 했는데 제가 또 자랑 한번 해볼까요? 이게 계약서예요. 안 보이는구나. 보이나요, 대표님들? 네. 네, 요게 계약서인데요. 이거를 대표님, 출판사 대표님이 이렇게 피드백 주시면서 뭔가 이렇게 다 고칠 점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피드백을 많이 받고 수정할 게 많은데 저를 왜 픽을 하셨냐고 물어보니까 그 대표님 말씀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제 억지로 한 권 낼 작가인지 앞으로 계속 책을 쓸 수 있는 작가인지 그 사람 SNS와 오픈 채팅방과 그동안 쓴 글을 다 보셨더라고요. 제 블로그로 다 와서 제가 그동안 어떻게 글을 써왔는지 다 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말 우리 우 대표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글을 쌓으면 운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정말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쌓아 나가는 게 컨텐츠가 되고 그게 글로 되고 그게 모이면 책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말 블로그로 이렇게 남기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블로그에 적을 때 혹은 자신 SNS 적을 때 뭔가 끌리는 글쓰기를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대표님들한테 한번 그 꿀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보면 일단 우리 글쓰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글쓰기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오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그 컨텐츠로 글을 쓰고 싶으신 분들 혹은 망설이시는 분들, 나 이렇게 써도 될까? 망설이시는 분들, 아니면 내가 뭘 써야 될지 이렇게 지인분들하고 제가 책을 내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뭘 적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무엇을 적어야 될지 본인 스스로 좀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조금 유용한 강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꿀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제가 생각해 보니까 꿀팁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든 글쓰기에 조금 해당되는 밑바탕이 되는 방법을 조금 더 먼저 얘기하는 게 조금 순서가 아닐까 싶어서 모든 글쓰기에 해당하는 방법을 한번 이렇게 4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봤거든요. 일단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있거나 자기가 경험한 모든 것은 컨텐츠가 되고 글로 됩니다. 우리 우 대표님 항상 말씀하시는 게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쓰면 된다고 하시잖아요. 정말이에요. 네, 부담 없이 자기가 적어왔던 혹은 경험해왔던 모든 거를 쓰면 되세요. 네, 쓰면 되시고 그리고 그 컨텐츠가 정해졌다면 글감을 일단 모으셔야 되겠죠. 그죠? 네. 저도 우리 엄마라는 이제 글을 쓸 때는 엄마와 관련된 모든 것을 떠올렸죠. 예, 떠올렸고, 그리고 미소의 비밀기, 이제 아까 계약했다고 하는 그 책을 적을 때도 모든 글감은, 그러니까 미소의 비밀기는 초등학교 고학년 동화예요. 그래서 5학년, 6학년 타겟으로 적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오는 다큐멘터리나 영화, 드라마 같은 걸 제가 그때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던 모든 이야기들을 일단 핸드폰에다가 막 이제 제일 쉬운 게 일단 적어도 되고 뭐 자기만의 이제 공간에 저장을 하면 되는데 핸드폰이 우리 늘 옆에 있으니까 핸드폰에다 메모장에다가 제일 먼저 적었었어요. 그렇게 해서 글감을 일단 모으셔야 돼요. 네. 뭐 적든지 PC를 활용하든지 핸드폰에 뭐 메모장을 활용하든지 자기가 편한 방법으로 글감을 일단 모으셔야 돼요. 네. 그래야 글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글이 목차가 될 수 있습니다. 잘 정리하셔서 목차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3번째 보면 수정하지 말고 일단 쓰는 것이 우선입니다 했는데 우리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우리 노인과 바다에서 해밍웨이라는 우리 유명한 작가 있잖아요. 다 아시죠? 우리 대표님들? 그 우리 작가분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초고는 쓰레기다고. 네. 좀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초고는 쓰레기다. 그만큼 초고는 일단 수정할 거 생각하고 적으셔야 돼요. 그걸 적지 않으면 절대 원고가 완성될 수 없고 글이 될 수 없어요. 예, 일단 부족하지만 나중에 고쳤을 거 생각하고 적으셔야 됩니다. 저도 이게 그 미소의 비밀 읽기 처음 적고 우리 엄마 처음 적을 때 이제 막 노트에다가 잘 안 보이는군요. 노트에다가 막 적었어요. 예, 일단 적었어요. 예, 적어야지 나중에 수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쓰는데 너무너무 첫 발을 딛는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초고를 쓰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보면 그리고 제가 마지막 4번째 보면 자신만의 글쓰기 리듬을 만드세요 했는데 저 특강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12시부터 5시까지는 글을 써요. 무조건. 예, 이렇게 해서 자기만의 루틴이나 뭐 글 쓰는 장소나 혹은 시간을 우리 내서 근데 우리 일하고 있는 대표님들 보면 글 쓰는 시간을 내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 보면 요즘에 최근에 그 뭐죠? 레오짱? 그분 항상 강의할 때 글과목이라 하시잖아요. 새벽에 보면 자기가 2시간 정도 5시부터 7시 이렇게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 시간을 내서 자기만의 그 적는 장소에서 항상 글을 적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루틴, 다른 이름으로는 리듬을 만드셔서 글 쓰는 그거를 갖다가 자기만의 습관을 들이기를 항상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방법은 항상 글 쓰는데 모든 글쓰기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끌리는 글쓰기 꿀팁 첫 번째. 맞춤법은 우리 뭐라 그래야 되죠? 글이 있는 옷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맞춤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대표님들 글 볼 때 어때요? 너무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나요? 네, 내용이 좋아도 뭔가 비문이 많다, 오타가 많다 이러면 글의 신뢰성이 좀 떨어지죠. 네, 그래서 자기가 글을 쓰면서 항상 맞춤법 검사를 하면서 이렇게 글을 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보면 한글에서 기본 제공되는 맞춤법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도 있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어 맞춤법 검사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앱들을 활용하셔서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셔서 꼭 맞춤법을 우리 하면서 이렇게 글을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책으로 나왔는데 오타 있으면 정말 속상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꿀팁은요. 한자 고사성어는 되도록 적지 않아야 돼요. 예. 우리 혹시 이렇게 뭐 동화나 그림책 이렇게 타겟층이 확실한 거 말고 우리가 제일 많이 글을 갖다가 소비하는 게 에세이거든요, 대표님들. 근데 그 에세이를 제일 많이 사보는 연령이 어느 연령대일까요, 대표님? 우경아 대표님? 뭐 한 3, 40대 여성분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맞나요? 우리 짠가 아닙니다. 3, 40대 여성분들인데 그 여성분들한테 뭐 고사성어, 왜 오매불망 뭐 이런 단어를 적는 거는 되게 올드하게 보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적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꿀팁 가볼까요? 어법은 글의 뼈대가 됩니다. 일단 우리 여기 보면 대표님들 위에 보면 이게 제가 허락 받았습니다. 우리 공저 작가님 보면 제일 첫 번째 쓴 초고예요. 초고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성공한 유명인들 안터뷰에서 하루 루틴을 명상으로 시작했다는 경험은 들어봤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기도 하고 일찍 일어나 명상을 해본들 내 삶이 환경이 나빠지면서 노력해도 감정 조절 안 돼 답답했다. 조금 무슨 느낌적인 느낌인지는 아시겠지만 뭔가 다가오지 않죠. 예. 이게 이렇게 이제 작가들이 처음 글쓰기를 할 때 제일 크게 저지르는 실수가 문장이 길어서 그래요. 예. 이게 저희가 지금 세 줄이 한 문장이잖아요. 우리가 두 줄 넘어가면 마침표 찍을 준비하셔야 돼요. 예. 문장은 무조건 짧게 끝내셔야 돼요. 길면 반드시 비문이 돼요. 예. 그러니까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문장은 짧게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문장을 갖다가 중간에 들어봤다 하고 마침표를 찍고 문장 끝냈어요. 이게 이제 제가 교정을 해준 그 작업이 되는 그걸 갖다가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하지만 해서 다음 문장을 시작했고요. 세 번째 문장은 또한 이렇게 하면서 세 개의 문장으로 쪼갰어요. 이렇게 해서 문장을 짧게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한 번만 작가님들이 이제 원고를 내기 전에 혹은 이제 블로그에 글을 올리기 전에 소리 내서 읽어보면 뭐가 문제인지 아셨을 건데 이제 그 작업을 안 하신 거죠. 이 작가분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어와 소수로가 우리 호응된다 그랬죠. 주술호응이라 하잖아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셨죠. 이게 되어야지 우리 읽는 독자들에게 혹은 내 글을 읽어주는 사람들에게 뭔가 어필이 되는 글쓰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여기 보면 보면 들어봤다, 몰랐다, 이렇게 답답했다 해서 이렇게 시제, 내가 과거에 겪었던 거는 과거 시제로 겪어야 돼요. 저는 공저 쓰기를 교열을 하면서 되게 느꼈던 게 작가님들이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를 굉장히 왔다 갔다 하면서 쓰시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쓰는 본인은 모르세요. 자기가 쓰고 있으니까. 작가님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보면 자기가 시제를 맞게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아실 수 있어요. 이게 모든 바탕이 자기가 쓴 글은 꼭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어법에 맞는 글쓰기가 되고 글의 뼈대가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우리 끌리는 글쓰기는 우리 한 지면에 너무나 같은 글을 갖다가 반복해서 쓰면 읽는 사람이 좀 지루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시로 밑에 갖고 온 거는 네이버에서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좋다라는 글을 갖다가 계속 좋다, 뭐가 좋다 이렇게 서술어를 끝낸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뭐 착하다, 근사하다, 뭐 끌린다, 멋지다 이렇게 해서 서술어만 조금 바꿔줘도 읽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끌리는 글쓰기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유의어나 동의어 같은 걸로 조금 바꿔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의성어와 의태어를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의성어는 참 우리 대표님들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에요. 의태어는 모양을 흉내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성어는 뭐 졸졸 이런 게 되겠죠. 시냇물이 졸졸 흐른다.
하고 의태어는 뭐 성큼성큼 걸어간다 이렇게 모양을 흉내낸 말인데 요거를 조금 예를 들자 우리 우 대표님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 대표님 멋지다 이렇게 하면 참 의미가 없죠. 근데 긴 다리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우 대표님 뒷모습 좀 멋지다. 이렇게 하면 조금 뭔가 읽는 사람들에게 조금 매력적으로 아까 건조한 그런 문장보다는 조금 끌리게 다가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 내는 말이나 흉내 내는 말을 갖다가 조금 넣어주시면 조금 다양한 글쓰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좋은 문장을 많이 접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필연적으로 글쓰기를 많이 쓰셔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읽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다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대표님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활용하고 있는 글쓰기 꿀팁을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우 대표님과 함께 이제 광고인데요. 우 대표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같이 콜라보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아까 말씀드린 거 1월 달부터 저희 나연구소에서 진행을 할 건데 한번 자기가 이제 저희가 주제를 주면 매일매일 글쓰기를 해서 블로그에다가 글을 쓰고 단톡방에다가 인증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번 피드백 들어가서 이렇게 글쓰기 프로젝트를 해볼 건데요. 1월 달에는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꼭 뭔가 내가 책을 내지 않아도 한번 블로그에 멋지게 글을 써보고 싶다. 아니면 내가 글 쓰는 걸 갖다 연습해보고 싶다. 이러신 대표님들은 무료니까요. 많이 들어보시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자책 쓰기나 우리 이란 대표님도 그러시잖아요. 우리 대표님들 자기 뭔가 강의를 하거나 할 때는 책 한 권 간절히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전자책 같은 거 쓸 때 제 도움이 필요하다. 누가 이거 조금 봐줬으면 좋겠다 하시면 저한테 살짝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공유를 중지해 볼게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너무 강의식으로 지루하게 하지 않았나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해요. 네. 전문가 그리고 잘하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개 잘하셨습니다. 말씀드릴 게 우리 엄마 이렇게 우리 대표님들 보내주신 제가 보내드린 책을 갖다가 보내드린 대표님 있는데 우리 이련 대표님이나 연아 대표님이나 우리 정순희 대표님이나 원하시면 나연구소 이렇게 오픈 채팅방에서 말씀을 주시면 제가 전자책으로도 발행을 했거든요. 공저에 나온 거 개인 온 거를 전자책으로 내는데 그 전자책을 좀 보내드릴까 싶어요. 원하시는 분은 오픈 채팅방에 꼭 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너무 예쁘게 하세요. 그리고 전문가 감사합니다. 같으세요. 전문가 같으세요. 아니, 제가 애들이랑 항상 말을 해서 좀 말투가 조금 이렇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저요. 네네. 처음에 그 책 저도 쓸 때 네네. 그 맞춤법 같은 거 네네. 보면서 적으면서 다 네네. 책을 쓰기 전에 나 맞춤법이 다 틀린다고 애 아빠가 그래가지고 너 이거 못해 못 써 안 돼 그랬더니 나중에서야 제가 네이버에 맞춤법 네네. 그거를 활용했더니 좀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피드백을 받을 때는 무슨 사연도 같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까지 같이 했는데 대충 2, 3일 정도 걸렸어요. 피드백 주고 나서. 근데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답이 없더라고요. 좀. 그래서 제대로 쓴 건지 아닌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근데 제대로 쓰긴 썼는데 그 다음에 답이 없더라고요. 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혹시나 이제 답변을 못 받으시고 이련 대표님이 원하시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봐드릴 수도 있어요. 원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네. 네.
없으면 우리 우 대표님에게 넘겨볼까요? 아니 저는 제가 아니고 네네. 진행자 따로 있어요, 진행자. 아. 진행해 빨리. 저는 저도 네네네. 예, 예, 연아 대표님. 네, 소희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그 책을 썼을 때 네네. 책을 쓰고 싶었던 목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어떤 목적 때문에 뭐 책을 쓰게 됐을까요? 저는 한 10년 정도 아이들하고 함께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글쓰기를 한다고 생각하기 전에 아이들 특성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되게 많이 기록을 해놨었어요. 예. 그래서 그게 기록이 좀 쌓이다 보니까 그냥 글이 적고 싶었어요. 특별한 계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 기록물이 쌓이고 글 쓰는 게 좋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글을 써봐야겠다 생각했는데 특별한 계기는 없고 이제 수업을 안 하게 되면서 제가 학교를 안 나가면서 제가 제 인생을 조금 방향성을 바꿔봐야 되겠다. 뭔가 이렇게, 근데 제가 학교를 나갔던 게 정교사가 아니라 항상 기간제 교사, 시간 강사 이렇게 나갔었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되고 누가 불러줘야지 이제 수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 근데 글을 쓰는 일이라는 게 우리 우 대표님 강의를 듣고 글을 쓰는 일이라는 게 제가 좀 뭔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쪽으로 굉장히 넘어가고 싶었었어요. 제가 생산자가 되고 주체적으로 살고 싶고 그런데 내가 제 2의 인생을 뭔가 뭘 해야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작가라는 이렇게 뭔가 그 업이 저한테 제일 잘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작가가 되기로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딱히 뭔가 포인트가 될 만한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까 우리 엄일연 대표님 말씀처럼 만약에 사실 이게 컨텐츠가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근데 막 저는 몰랐었는데 제가 온라인 세상으로 들어오고 와서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진짜로. 네,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네네. 거기서 종이책이라든가 전자책이라든가 쓰는 친구들이 다 이련 씨 같은 대표님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컴플레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은 네가 쓰는 거지 내가 쓰는 게 아니잖니 이렇게 기한을 주면서 그러면서 이런 걸 이제 해달라 했을 때 바로바로 이제 피드백이 오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속상해 하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 책은 내가 써야 되는 부분이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경화 대표님하고 소희 대표님 같이 손을 잡고 하신다 하시면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서비스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노력 부분인데 그게 참 저희는 초보니까 저희는 네, 초보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맞아요. 조금 되면 저도 너무 많다. 네,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동화책을 썼을 때 정말 참 피드백을 받을 데가 없다는 게 참 답답했어요. 제가 쓰고 있는 게 방향이 맞는지 뭔가 맞게 쓰고 있는지 그 자체를 뭔가 조언을 들을 데가 없었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저 쓰신 작가님들 우리 보면 정말 저한테 개인톡 오셔서 어떤 분들 좀 이렇게 말씀하기 죄송하지만 찡찡대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못 쓰겠어요.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찍찍낸다는 네, 그랬었어요, 실제, 진짜. 네. 그래서 막, JS가 아니죠, JS. 네, 진상이라고 그래서 하는. 막 네. 들어보고, 그러면 대표님은 어떤 방향을 쓰고 싶으세요? 해서 개인톡으로도 많이 저는 이제 드렸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한 분도 낙오됨이 없이 다 이렇게 글을 마지막까지 쓰실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초보 작가한테는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거 되게 많이 느껴서 우리 우 대표님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파이팅, 맞아요. 파이팅. 공저 4편부터 우리 소희 작가님을 저희 스텝으로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작가님들이 저보다 더 좋아하시더라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친절하게 피드백 해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거, 피드백. 맞아요. 네. 친절하게 잘하지, 소희 대표님이. 이제 질문이 없으시면. 네, 오늘 너무 잘하신 거. 오늘 너무 재발견. 아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았던 거예요. 평가하는 게 아니라 칭찬, 완전히. 네. 그렇지. 맞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잘하지 뭐. 우리 선현 대표님한테 넘길게요. 보셨나요?
대표님, 타이핑 넣는데 보셨나요? 네, 채팅. 네, 봤어요. 뭐 우리 말하려니까 대표님 찡찡 안 대세요. 맞아.